주식시장의 움직임,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혼돈 같아 보이는 시장 안에 사실은 숨겨진 지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인데요. 이게 정말 시장을 꿰뚫어보는 비법일지, 아니면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는 금융 점성술일지,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차트 있잖아요. 저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완전한 혼돈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질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떤 리듬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 그게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30년대 대공황의 충격이 아직 생생하던 시절이었죠. R.N.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발견한 거예요. 시장은 혼돈이 아니라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반복되는 패턴, 즉 파동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어찌 보면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장에 숨겨진 리듬입니다. 엘리엇이 발견했다는 그 핵심 패턴이 뭐냐면 바로 5-3 구조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충격 파동, 영어로는 임펄스 웨이브라고 부르는 패턴이에요. 이건 시장의 주된 흐름, 즉 대세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올라가는 추세다 하면 바로 이 5개 파동이 그 상승을 이끄는 주역인 거죠. 자, 상승 추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시면 1번, 3번, 5번 파동은 추세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고요. 그 사이사이에 2번하고 4번 파동이 살짝 쉬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숨고르기 같은 거죠. 이 5단계가 합쳐져서 하나의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힘차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반작용도 있겠죠? 그게 바로 조정 파동입니다. 이건 주된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딱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알파벳 A, B, C로 표시합니다. 조정 국면에서는 A랑 C 파동이 하락을 주도하고 그 중간에 B 파동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정리하면 5번 올라가고 3번 내려오는 거. 이 5-3, 총 8개의 파동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사이클을 만든다. 이게 바로 엘리엇 파동 이론의 핵심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프랙탈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브로콜리 비유처럼요. 커다란 상승 5파동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똑같이 더 작은 5-3 패턴이 들어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전체 사이클은 또 더 거대한 파동의 일부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자기를 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자연의 비밀 코드 피보나치입니다. 파동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파동이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길어질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엘리엇은 그 답을 정말 의외의 곳에서 찾았어요. 바로 고대의 수학,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황금 비율. 이거 정말 신비롭거든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있고 해바라기 씨앗 배열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몸에도 있어요. 엘리엇은 생각한 거죠. 이 우주를 관통하는 질서가 왜 주식시장에만 없겠냐? 인간의 집단 심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이 피보나치 비율을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조정 파동은 보통 1번 상승 파동의 한 61% 정도 되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일 강력한 3번 파동은 1번 파동 길이의 1.618배,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비율들이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멈출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과연 분석가의 수정구술일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와, 엘리엇 파동 이론 이거 완전 미래 예측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론이 가진 가장 큰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주관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칙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 그 복잡한 차트에다 이걸 적용하는 건 보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분석가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차트 하나를 갖다 놓고도 분석가 A는 자, 이제 5파 상승 갑니다. 라고 보는 반면에 분석가 B는 아니요, 이거 하락 신호인 A, B, C 조정 파동인데요. 라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상승 전 마지막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전 잠깐의 반등인지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프죠? 심지어 이 이론을 만든 엘리엇 본인도 이런 모호함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내가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직접 연구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종의 숙제를 남겨준 셈이죠. 게다가 파동 연장 같은 예외 규칙도 너무 많아요. 아, 이제 상승 오파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파동 하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5개의 작은 파동으로 더 쪼개지면서 전체 파동 개수가 9개가 되어버리고 이걸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똑한 트레이더들은 절대 엘리엇 파동 하나만 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파동을 제대로 센 게 맞나? 이걸 확인하려고 다른 보조 지표들을 꼭 같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짝꿍이 바로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시장의 힘이 매수 쪽, 그러니까 사는 쪽으로 쏠려 있는지 아니면 매도 쪽, 파는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RSI 수치가 70을 넘어가면 과매수, 너무 많이 샀다, 곧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고요.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너무 많이 팔았다, 곧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봐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 어디쯤에서 추세가 바뀔지 그 위치를 보여준다면 RSI 같은 지표는 바로 지금 그 전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5번 파동의 꼭대기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RSI 과매수 신호까지 딱 떴다? 그럼 분석에 대한 확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은 GPS가 아니라 지도다. 이 복잡하고 주관적인 이론을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엘리엇 파동은 GPS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 얼마까지 갑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건 전체 시장의 지형도, 즉 지도에 훨씬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험한 구간이 있는지를 보여줘서 우리가 시장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엘리엇 파동은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고요.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집단 심리의 흔적이죠. 완벽한 예측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지표와 함께 써야 하고 그 해석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론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해석이 분분한지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엘리엇이 쓴 원문책을 제대로 해석하겠다고 나온 책만 해도 무려 14권이 넘는다는 사실. 그만큼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깊고 또 논쟁의 여지도 많다는 뜻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엘리엇이 발견했다는 이 파동, 정말 시장의 DNA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는 어떤 법칙일까요? 아니면 그저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내려는 우리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현상은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